네, 정주진 박사님.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도 뭐 있었고, 그죠? 예. 예, 참, 4.19 직전에, 예, 전 부통령 선거 있으면서 또 그런 또 큰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정보경찰이 이제 힘이 실리면서 또 경찰의 역할이 또 강해졌는데, 3.15 부정선거하고 연결되는가 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기획하고 집행한 게, 예. 그 당시 정보경찰이 예. 다 한 겁니다. 아. 3.15 부정선거. 예. 그 이제 경찰에 계신 분들은 예. 이 소리를 들으면, 예. 저 양반도 우리 욕 하나, 이까지 보지만 예.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 예. 어디까지나 그 권력기관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게 뭐가 또 이렇게. 권한이 비례가 되면 예.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보경찰의 그 정치 개입이 좀 비슷하고 볼 수 있는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한국 현대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번에는 시간에 3.15 부정선거, 요사이 부정선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 부정선거 시비의 원조라 할 수 있죠. 예. 이때부터 부정선거가 예. 상당히 정치 쟁점화 됐는데,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경찰이 예. 3.15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한 거, 예. 이 주제로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보경찰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장면 부통령 암살을 시도했고, 예.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네.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정부를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면 네. 초기, 중기, 말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 중기, 말기로 네. 구분. 네. 초기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그 건국 대통령으로서 초대 대통령. 틀을 잡아 나갈 때. 1948년부터 52년까지 재임을 하셨죠. 그 다음에 중기는 1952년부터 56년까지 재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말기는 1956년부터 1960년까지 4년 그 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큰 난관이 또 있었어요. 그 난관이 뭔가 하면은 헌법에, 제정헌법에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 두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거 대통령 헌법에 막혀 있으니까 헌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954년도에 헌법을 고쳤어요. 그때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발췌개헌입니다. 발췌개헌. 그 발췌개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자면 종신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고쳐야만 할 수 있으니까 1954년도 11월 17일 날 헌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다 냈어요. 그 내서 뭐라고 했는가, 뭐 헌법 부칙에다가 이 헌법이 공포됐을 당시 대통령은 1차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넣어놓으니까 또 이게 뭐 야당에서 벌떼가 치려나고 큰 정치만 됐는데 그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국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203명인데 203명이면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되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11월 17일 날 투표를 해보니까 130 그 3분의 2 하려면은 136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투표를 해보니까 135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35의 3분의 2는 135.333333 이래 나갑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가 반 5 이상이 돼야 136이 되는데. 그래서 445입. 그러니까 이제
그 4.4 모의 해보니까 13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국회에서 예. 부결 이래서를 해버렸어요. 부결선을 했습니까? 예. 근데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자유당에서 예. 아니, 그거 무슨 소리야. 203명의 3분의 1은 150.333인데, 예. 수학에 4.4 오입이 있어. 4.4 오입 해갖고 0.3333을 떼버리면은 135가 맞는 거야. 이래갖고 다시 통과. 이래 됐어요. 이게 이제 4.4 오입 기원입니다. 네, 4.4 오입 기원. 네. 그 135가, 그때 사람을, 뭐 이래, 머리가 살아있는데 뭐 소수점 떼갖고 나가는 좀, 뒤에 헌법학자들이 이거는 어거지다. 판정이 남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헌법이 돼가지고 196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출마를 했어요. 그 당시에 1951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신익희하고 경합을 했는데 신익희 그 후보자가 선거 도중에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1960년대에는 또 조병옥이라고 민주당 후보하고 경합을 했는데 이 조병옥 후보도 그때 3.15 이제 선거인데 2월 15일 날 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자 출마하고 그 이제 부통령 자리를 놓고 다시 이기붕하고 자유당의 이기붕하고 저 민주당 장면이 경합을 한 거예요. 그게 둘이 경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사람이나 여당 사람을 이래 보면은 이게 저 이기붕을 당선시켜야지만 그 이제 또 특히 1960년에 이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85세입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고령이고 그러니까 부통령이 승계할 가능성이 많은데 장면이 되면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정선거를 기획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최인규인데, 최인규하고 치안국장이 이강학인데, 이런 양사파들이 부정선거를 기획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부정선거의 교과서 같이 오늘날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방법이 투표 부정하고 개표 부정. 그렇게 이 양반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 투표 부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일 첫째가 오늘날 용어로 이제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그게 사전 투표하는 사람, 전출자, 뭐 예수한 기권자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투표에 저도 배 탄다든지 뭐 이렇게 선상 그렇습니다. 선상 탐사인 사람들은 그걸 조작해서 투표 넣는 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전 투표가 없었으니까 투표하면 집어넣는데 그 사람 표를 이제 조작해서 넣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표자들을 3인조, 5인조, 9인조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투표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 조작을 책임을 줘가지고 그게 자유당 책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민도가 높아서 그렇죠. 이리 한다고 하면 아무도 말 안 듣죠. 그렇죠. 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이 민도가 낮았기 때문에 근데 돈도 뿌리고 하니까 돈도 뿌리고 한글을 모르는 문명자도 많았어요. 그래서 1961년도 5.16이 일어나서 문명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글이라도 읽게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투표할 적에 기호 1번, 기호 2번 이것도 1, 2, 3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작대기로 기호 1번은 하나, 기호 2번은 작대기 둘. 이게 60년대까지도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3인조, 5인조 묶어갖고 모르면 또 그다음 뭐 시켜볼 사람들 이걸 따라가서 투표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세 번째가 투표소 근처에다가 자유당 완장을 차는 겁니다. 이 완장의 힘이라 하는 게 그 당시 우리가 저 6.25 전쟁 때 인미재판에서 완장 찬 민군들이 인민위원회 죽창되고 사람 찌들주기 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이 완장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공포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유당 완장을 찬 그 당시에 방공 청린다. 그리고 벽동부대 뭐 이런 조폭들을 동원해서 투표장 주변에 말하자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네 번째는 그 참관인 중에 민주당 측도 있을 겁니까? 거기 민주당 측 예술자들을
눈 감아도 그 매수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투표가 있었고, 근데 개표 방법은 개표를 부정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건 첫째가 투표함을 네. 개표 장소를 이동할 적에 바꿔치기 한다. 바꿔치기 하는 거. 네. 그 두 번째가 개표 도중에 네. 또 원래 바꿔치기 한다. 네. 그 세 번째는 개표가 다 되고 그 계산서 집계를 할 적에 위조한다. 위조. 그 네 번째가 자유당 자유당 사람들이 득표는 83% 이상으로 맞춘다. 뭐 이래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제 비밀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최인규 그 내무부 장관이 1959년 11월 28일부터 1962년 2월까지 한 4개월간 전국의 시도 경찰국장, 경찰서장,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 군수도 다 임명직이었잖아요. 그 양반들을 다 이제 내무부 장관실로 불러가지고 매일 한 10명, 2명씩 이 기본 요강을 교육을 한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최인규가 감방을 가도 내가 가고 뭐든지 해도 내가 다 책임진다. 알아서 해라. 그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있다고 재판받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막 교육을 해가지고 이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정선거의 시기는 그 당시에 71년도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하고 김대중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김대중은 선거 끝나고 이 부정선거다. 선거 못한다. 이 법적 도덕적 정치 책임을 다 하겠다. 끝까지 지우겠다. 한 100만 표도 주말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승부하는 거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좀 됐지. 그 전까지는 계속 논란이 많았던 건데 특히 이때 자유당이 한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됐죠, 이게. 근데 그런 이 정도 같으면 상당한 반발이 불러올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요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일부셨고, 근데 이 방법이 그 당시에 국민들이 우려했다 그러지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통나고 이런 게 마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 4.19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정선거가 데모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보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